이번 영상에서는 감성돔 공략용 반유동 채비에서 길이 2m 내외의 짧은 목줄과 3m 이상 긴 목줄이 각각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여러분은 감성돔 낚시를 할 때 목줄을 얼마나 길게 사용하나요? 혹시 목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목줄 길이 2m는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오늘은 월간 바다낚시엔 씨루어 2020년 2월호에 연재된 김정욱의 릴지낚시 이론과 실전 21편 감성돔 반유동 채비 적정 목줄 길이 연구라는 기사를 통해 긴 목줄과 짧은 목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필자인 김정욱 씨는 거제도 지세포에서 갯바위 낚시 전용선인 해리모를 운영 중이며 쯔리겐과 랜서 그리고 퀴마 필드 테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릴지 낚시 전문가입니다. 필자는 감성돔 릴지 낚시에서 어신지 선택 못지않게 목줄 길이가 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줄 길이가 가진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낚시인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성돔 공략용 반유동 채비에서 길이 2m 내외의 짧은 목줄과 3m 이상 긴 목줄이 각각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왔다! 낚시점 대표로 그리고 낚싯배 선장으로 일하고 있는 필자는 출조 나가는 게 업인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낚시 경력이 비슷한 일반 낚시인보다 출조 경험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낚시인들과 동행 출조를 했지만 목줄 길이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필자와 동행했던 출조객 대부분은 감성돔 낚시 채비를 구성할 때 목줄을 3m 이상 길이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왜 목줄을 3m 이상으로 길게 사용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시원스레 답을 한 낚시인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낚시인들은 목줄은 카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길게 사용해야 텐션이 향상돼 쉽게 터지지 않는다 거나 카본 목줄은 자체 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묶어야 미끼를 더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이 답변들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유동 채비를 만들 때 미채비를 더 빨리 가라앉히고 싶으면 오히려 목줄을 짧게 묶고 찌미 수심을 더 주어서 수중찌 무게로 내려가도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길이를 늘리는 것보다 호수를 높이는 게 목줄이 쉽게 터지지 않도록 만드는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일론 원줄 자체가 인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목줄은 2m 내외로 짧게 연결해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낚시인들이 긴 목줄이 가진 장점과 단점도 정확히 모르면서 짧은 목줄 사용에 의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목줄 길이는 감성돔 조과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선 긴 목줄과 짧은 목줄이 가진 장점과 단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길이 2m 내외 짧은 목줄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스팅을 할 때 주변 장애물에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캐스팅을 하거나 채비 운용 시 꼬이는 현상이 덜합니다. 목줄 사용량이 적습니다. 목줄을 자주 교체해도 금전적 부담이 덜합니다. 어신 전달력이 우수합니다. 이 같은 장점은 감성돔 입질이 약을 때 특히 빛을 발합니다. 길이 3m 이상 긴 목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채비 움직임을 한층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밑걸림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반유동 채비로 감성돔을 노릴 때 바닥 지형을 한층 세밀하게 더듬을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긴 목줄보다는 짧은 목줄이 가진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전유동 채비로 감성돔을 노릴 때는 긴 목줄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력이 적은 제로 계열 구멍찌가 어신찌로 사용되기 때문에 긴 목줄이 가진 어신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반유동 채비로 감성돔을 노리는 경우에는 긴 목줄보다 짧은 목줄을 쓰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1m 정도로 짧게 사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감성돔 반유동 채비 적정 목줄 길이는 2에서 3m입니다. 목줄이 너무 길면 수중찌에 어신이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멍찌에도 어신이 늦게 전달될 것입니다. 하지만 목줄이 짧으면 어신이 수중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당연히 구멍찌에도 어신이 빨리 전달될 것입니다. 감성돔 공략용 반유동 채비를 구성할 때 목줄을 길게 사용하면서 바늘 바로 위에 좁쌀봉돌을 물리는 낚시인도 많이 봤습니다. 필자는 절대 하지 않는 채비입니다. 바늘 바로 위에 좁쌀봉돌을 물리는 것보다 목줄을 짧게 묶고 찌미 수심을 더 주는 게 미채비를 훨씬 빨리 정렬시키는 방법입니다. 왔다!
감성돔 반유동채비 목줄 길이와 관련해 필자 낚시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출조 경험담이 있어 소개합니다. 10여 년 전 일이지만 마치 어제 겪었던 것처럼 기억이 생생합니다. 필자가 몸담고 있던 낚시회 정기 출조일이던 12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필자는 일행 2명과 함께 거제도 다대 소두방녀에 내려 1.5호 구멍찌 반유동채비로 감성돔을 공략했습니다. 목줄은 4m 길이로 묶고 목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비좁쌀봉돌 2개를 물렸습니다. 일행 2사람 중 1명은 필자와 거의 똑같이 채비를 만들었고 초보 낚시인이던 나머지 1명 역시 1.5호 구멍찌 반유동채비를 사용했지만 목줄은 2m 길이로 짧게 묶었습니다. 필자는 필자와 채비를 비슷하게 만든 낚시인과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목줄을 짧게 묶은 낚시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목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좀 더 길게 묶어야 제대로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초보 낚시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초보꾼이라 채비 조작이 서툽니다. 목줄을 이보다 길게 묶으면 채비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조를 지나 초날물이 됐습니다. 소두방녀는 초날물의 감성돔 입질이 활발한 독립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초날물이 시작됨과 동시에 감성돔 2마리가 연달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감성돔 2마리가 모두 초보 낚시인에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때까지 필자는 물론 필자와 같은 채비를 사용한 낚시인도 입질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왜 초보 낚시인에게만 감성돔 입질이 왔을까요? 그날 물때는 12물이었습니다. 날물이 시작됨과 동시에 조류가 매우 빠르게 흘렀습니다. 초보 낚시인은 목줄이 짧다 보니 빠르게 움직이는 조류에도 미채비를 신속하게 정렬시켜 안정감 있게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었고 결국 감성돔 2마리를 연달아 걸어내는 성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필자에게 초보 낚시인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고 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낚시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낚시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원칙이 잘 통하는 상황도 있고 변칙을 써야 확률 높은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감성돔 공략용 반유동채비를 꾸릴 땐 긴 목줄이 효과적이라거나 좁쌀봉돌은 바늘 위 몇 cm에 물려야 한다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짧은 목줄과 긴 목줄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겨울 감성돔 공략용 반유동채비를 꾸릴 때 2m 목줄을 사용할 것인가 3m 목줄로 승부할 것인가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